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은 범행을 한 것은 시인을 했지만 범행 동기나 시신유기 장소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6살 고모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하루 만에 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고 씨는 혼자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면서도 살해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동기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1차 볼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다. 이혼한 이후 재혼을 하고 충북 청주에 살고 있던 고 씨는 지난달 18일 본인의 차를 배에 싣고 친정이 있는 제주에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뒤인 25일 오후 전 남편인 36살 강모 씨와 함께 제주의 한 펜션에 투숙했습니다. 그리고 27일 고 씨는 혼자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펜션에서 나왔고 다음 날인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에서 완도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27일 전 남편 강 씨의 동생이 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함께 묵었던 펜션 욕실 바닥과 거실 등에서 강 씨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또 고 씨의 집에서 전 남편의 혈흔이 묻은 흉기가 발견됐고 고 씨가 칼에 베어 치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기 다 뒤졌어요. 한 2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을까요? 하여튼 차가 여기 꽉 찼더니.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시신 유기 장소와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석 달 전 고 씨의 청주 자택에서 4살배기 의붓아들이 숨졌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고 씨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가 10년 넘은 장기 무주택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 된 장기 무주택 가구 비중은 제주가 51.4%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처음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는 데 20년 이상 걸린 가구 비중도 제주가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주택 자가 비율은 58.4%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습니다. 제주 지역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 노동자가 최저시급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 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45%는 최저임금인 7,53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10명 가운데 8명 꼴이었고 10.7%는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 도서관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마을 도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도 주민들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다과를 나릅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차를 내리며 예를 갖춥니다. 도서관 측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바로 옆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고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야간에까지 저녁에까지 개장을 하기 때문에 50년간 제주 북초등학교 도서관으로 운영되던 공간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마을 도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존 도서관 공간과 창고, 관사를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편의 시설들을 갖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교내 학생들이 이용하지만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도민 모두에게 개방됩니다. 도서관 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들이 모여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도서관을 떠나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쓰이게 됩니다. 마을 분들이 이 도서관 운영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50년 전 모교 후배들을 위해 도서관을 기증한 고 김영수 씨의 학교 사랑을 지역 주민들과도 나누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서 애완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는 애완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동물원이 문을 열었고, 원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애견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채소를 집어 울타리 안으로 넣자 복슬복슬 털옷을 입은 양떼가 몰려듭니다. 새끼 햄스터들은 작은 손바닥 위에 올라타 놀아달라고 보챕니다. 귀엽고 굴망도 파서 귀여워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슴도치와 사막여우, 스컹크 같은 동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오니까 여러 동물이 많아가지고 신기하고 보기 좋네요. 영월에 문을 연 이 동물원은 다른 동물원과 달리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과 산책이 가능하고 캠핑장과 수영장, 놀이기구도 갖춰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휴식에 중점을 뒀습니다. 인근 태양광 단지와 연계한 농촌관광 국비 지원으로 지자체가 동물원을 설립하고 서울대공원에서 동물을 분양받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요즘 이제 애완동물하고 많이 이제 힐링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주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애견공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국토부와 협의를 끝내고 흥안면 일대 4,000제곱미터 부지에 올해 안에 애견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중장년층 가운데는 누에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엔 산촌의 주요 소득원이었지만 자취를 감춘 누에치기와 뽕나무 재배의 명맥을 이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비단 원료인 고치를 생산하는 누에치기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산촌의 주요 소득원이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누에를 길렀지만 고령화에다 수입산에 밀리면서 현재 경남에선 30여 가구만 누에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2017년에는 69호, 2018년에는 36호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실정인데, 요즘 농촌에선 뽕밭이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이 마을의 경우 40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누에를 치거나 이처럼 뽕밭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산청 쌍요마을. 경남농업기술원이 키워 분양한 어린 누에가 막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뽕잎만 먹는 누에의 사육기간은 10여일. 깨끗하게 안 하면은 누에가 반절도 못 건지 병이 들어가지고 그만 없어져 버리고. 다 키운 누에는 비단 원료 대신 가루와 환, 동충하초 등의 건강보조식품으로 출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간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며 개발한 홍잠이 생산되기 시작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가 소도 지금 한 50마리 키우는데 소 키우는 것보다 누에 키우는 게 수입성이 훨씬 낫습니다. 준비만 돼가 있으면. 여기다 뽕나무는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린 새수는 차와 나물용으로, 줄기와 뿌리는 약재나 퇴비용으로 사용하고 오디는 5월 하순부터 수확합니다. 명맥 잇기도 힘겨웠던 누에치기와 뽕나무 재배가 다양한 쓰임새를 돋보이며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JDC 내국인 면세점 매출이 개점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JDC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 면세점 매출액은 5,157억 원으로 전년도 매출보다 312억 원, 5.7% 감소했습니다. 연 매출이 감소한 것은 2002년 개점 이후 처음으로 제주 공항만을 이용한 출도객 수가 재작년 1,473만 명에서 1,424만 명으로 줄면서 면세점 이용객 수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 물령아리 오름 일대를 제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제주지방정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국가정원은 남원읍 수막리 물령아리 일대 170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데
1단계로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고 2단계로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6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어제 제주시의 한낮 기온은 23도로 큰 더위는 없었는데요. 오늘은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습도는 높지 않아서 그늘에서는 서늘하겠습니다. 다만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노약자와 어린이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남부 18도, 서부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동부는 16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아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북부 26도, 서부 24도, 남부와 동부 2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해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항공기 이용의 날씨로 인한 불편도 없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까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현충일인 목요일에 비가 시작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제1제주인 1세대를 위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민건설 현동수 대표 5만 원, 월드 CNS 20만 원, 김영리 마을회 강정윤 이장 50만 원, 고건일 씨 5만 원, 고경민 씨 3만 원, 제주 한라대학교 고영민 총학생회장 10만 원, 국제가정문화원 직원 1동 20만 원, 귀일중학교 평화기행 동아리 11만 2천 원, 극단 가람에서 20만 원, 고려페인트사 김대수 대표 20만 원, 김성찬 씨 5만 원, 김원형 씨 5만 원, 김장원 씨 5만 원, 김재환 씨 5만 원, 제주 양로원 김진우 원장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된 옐로 카펫이 감속 주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일반 횡단보도보다 옐로 카펫이 설치된 곳에서 차량 속도가 17.5% 줄어들었습니다. 옐로 카펫은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에 노란색 반사 시트를 깔아 어린이들을 눈에 잘 띄게 한 설치물로 도내 17개 초등학교에 설치됐습니다. 제주도는 택배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고정 사업장이 없는 이동 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인 혼디 쉼팡을 운영합니다. 혼디 쉼팡은 제주시청 후문 건너편 건물 3층을 리모델링해 다음 달부터 24시간 운영하며 노무 상담이나 창업 교육도 이뤄집니다. 이동 노동자 휴게 시설은 서울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설치됩니다. 제주시가 우당도서관 구내식당을 증축합니다. 제주시는 우당도서관 구내식당이 최근 안전등급 조사에서 C등급을 받은 데다 시설이 노후돼 불편이 잇따랐다며 구내식당을 철거하고 2층으로 증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구내식당 운영은 임시 중단됩니다.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도 버틸 수 있는 국내산 원두 생산 연구를 제주에서 진행합니다. 농진청은 오는 2020년까지 제주 지역에 19종의 커피를 심어 어떤 품종이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피는 겨울철 기온이 5도보다 높고 설이나 강풍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 관광 등의 목적으로 소량 재배되고 있습니다. 양식 넙치 생산량이 10년 만에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양식 넙치 생산량은 지난 2009년 3만 900톤에서 2015년 2만 7,100톤, 그리고 지난해 2만 2,500톤으로 10년 새 28.3%인 8,730톤이 감소했습니다. 수출 부진과 국내 소비 침체로 넙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넙치 양식을 포기하는 어민도 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